트럼프는 왜 싱가포르 회담에서 뭔가를 사인을 했고 문재인은 왜 그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남북 그 정상회담을 했고 뭐 대대적으로 그것을 알렸고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대신해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최상천 교수님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김정은의 뭐라고 그러셨더라. 아무튼 하수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문재인은 세계화 세력의 한 일환이에요. 김정은은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자국 중심으로 마치 일본의 구구처럼 자국 중심으로 또는 미국의 그 트럼프처럼 자국 중심으로 하자는 것을 내세운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비핵화를 해야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렇다라는 것에 일말 동의를 하고 있는 게 김정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랑 논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떤 그 한반도 상황에 한반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바꿔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문재인과 김정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를 설명드려야 되냐면요. 물론 현재 뭐 중동 사태를 이렇게 보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뭐 국지전을 벌여서 뭐 중요한 사람들을 암살하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반대파 세력을 키워가지고 뭐 어떻게 홍콩은 아니겠지만 그런 그 김정은을 암살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런 게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너무 그 똘똘 뭉쳐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세뇌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단결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차이지만 일단은 단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결에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민주화나 뭐 자본력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탑 레벨에서 그게 이제 이미 사인이 됐고 단지 방법론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레이건하고 고르비의 그런 협상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정책을 보자면 레이건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이고 또 공화당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김정은을 악의 이미지로 갖고 갔다는 것이죠. 북한, 이란을 악의 이미지로 갖고 갔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한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로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인물은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내세워서 재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선 이후에 그걸 터뜨릴 것인가? 재선 바로 전에 터뜨려서 그것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미국에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에는 이제 또 퀘스천 마크죠. 언제 그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반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뭐 한류를 일으키고 뭐 세계화 세력의 중점 국가로서 중심 국가로서 지금 발을 뻗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것은 기술력을 볼 때는 굉장히 탑보다 약간 낮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또 미국의 탑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성력이 굉장히 좋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산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세력이 뻗어갈 자본 세력으로서 굉장히 기술력으로 보자면 전망이 좋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 세력을 가만히 보시면은 몽고는 중국과 대척점이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친하지만 한반도와 또 친할 수 있는 관계죠. 지금 북방 정책을 쓰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위치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아시아의 인구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인구를 이렇게 볼 때는 그동안에 영미 세력이 지배해 왔잖아요. 영미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국방력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앞선다. 달이나 그 위성을 쏘아 올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그 이민국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건 또 이스라엘의 기술력, 국방 기술력 뭐 이런 거잖아요. 자본력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금융 자본이 로스차일드의 힘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록펠러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두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이제 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아무튼 이 자본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를 또 세워줬고 거기서 지금 중동이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동과 싸움을 하면서 적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국방의 기술을 그만큼 어드밴스 앞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이 있어야지 국방력이 키워지는 거죠. 국방 기술이 키워지고 국방 인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가 많아서 한국같이 진짜 봉국이라고 그러죠. 자기 말 잘 듣는 또 일본이라는 자기 말 잘 듣는 나라들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면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볼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몽고와 러시아 이런 국방력 또 남아시아 정책 이런 거를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아시아 패시픽 그 힘으로서 한국을 무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지금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그 북한이 아무리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 중립국으로 남아서 어떻게 한국과 공조를 해가지고 경제력을 키워준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연예인, 문화정책, 한류, 미국도 그동안 마찬가지였지만 그걸 통해서 정치적 또는 자본력의 확장 이런 거를 해온 것이 이제 미국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로서는 어차피 그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런 체제, 이거는 사실은 그 자본 집중력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걸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현실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흐름을 한국 정부 그 누가 뭐 그 자한당이 집권을 한들 또는 문재인이 집권을 한들 바꿔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지만 삼성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을 내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삼성이라는 것이 세계화 세력의 맨 앞장에 서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죠, 한국에. 그렇지만 그 나쁜 짓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가령 산업을 좀 더 다원화시켜서 기업들을 다원화시켜서 그런 어떤 벌집 같이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이 파괴되고 사각지대가 있고 뭐 그런 거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의 입장도 굉장히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더 탑 레벨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정치력으로 하나는 문재인 정부 세계화 세력 또 산업력에서는 삼성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공조가 돼서 지금 한반도를 그 패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 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구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아니 왜 부정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이상한 구도로 갈까? 들쑥날쑥하죠. 정책들도. 그런 것이 왜 나타날까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